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원래 그 계모연입니다. 계모연이고 이제 우리가 흑토끼를 하잖아요. 그게 왜 흑토끼를 하냐면은 이 계가 이 북방을 뜻합니다. 계가. 그 다음 이게 이제 수거든, 물로 뜻하거든요. 그 북방 뜻하고 이게 북방이 그 다음에 그 흑색이에요. 색깔로 치면은. 그래서 계묘 이러면은지 흑토끼 이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흑토끼 이러면 뭐 사람 뭐에 흑토끼를 하지 이러는데 개자가 이 북방을 뜻하고 오행어로는 물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색깔로는 흑색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 사주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은 물이 없는 사람은 행설을 잘 못 씁니다. 그 신기합니다. 그 참 신기해요. 그리고 물이 조금 많이 부족한 사람은 또 방광 쪽에 문제가 생겨요. 방광 쪽에. 그래서 방광 쪽에 물이 생기면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물을 도와주는 금이거든요. 금생수 이러거든요. 이 금은 그 다음에 뼈를 또 타거든요. 또 뼈. 그래서 뼈도 문제가 있다 이래 나옵니다. 우리 이제 명리. 자, 오늘 33번째 서법 백문백답 43번째 법첩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제 유튜브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법첩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걸 한번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또 한번 읽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학자들이 서예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적합한 법첩을 선택하여 임서 공부를 해야 한다. 법첩을 선택하는 것도 초학자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학문이다. 만약 법첩 선택이 타당하다면 학습의 진보는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법첩 선택이 적절하지 않다면 미로를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학자는 법첩의 선택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법첩을 선택하는 것도 초학자에 있어서 하나의 학문이다 그랬잖아요. 학문한 것은 배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첩을 어떻게, 어느 법칙을 써야 되나? 늘 저한테 묻는 것이 어느 법칙을 해야 자기한테, 그걸 제가 어쩌냐, 그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내가 저 사람 해라 하면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칙 선택을 늘 본인한테 맡깁니다. 즉, 법칙 여러 가지 피워놓고 맨날 며칠 이래 보다 보면 자기 마음에 필이 땡긴답니까? 마음에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하고 같이 살아야 글쎄도 재밌지. 본인도 마음에도 안 드는데 선생님이 이거 하라 한다고 그거 하면은 정말 짜증만 나거든요. 그래서 법칙은 무조건 본인이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법칙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초학자에게 적합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자기의 흥미와 기호에 맞아야 한다. 셋째, 본인의 성격에 근거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법첩을 고르는 기본적인 요소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 지금 내가 이제 글씨를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행수 법칙을 갖다 놓고 이거 공부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중국의 이론 서적 보면은 중국 이론 서적도 그렇게 오랜 세월은 없어요. 청나라 때 와서 이런 서적 많이 생겼고, 그 전에 옛날 왕이 때 위부인이 그 서법을 전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 실질적으로 많이 안 전해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초학자 적합한 것, 중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글씨 배우는 순서를 해서부터 시켜요. 중국에는 왜 해서부터 시키냐 했겠네.
우선 상용자거든. 자기들 써야 되거든. 당장. 얼마, 그러니까 뭐 청나라 때 그때만 해도 우리 볼펜이 없었잖아요. 뭐 필기는 붓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붓을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는 해서가 이제 주니까, 그러면 진시황 진나라 때는 전서가 그때는 공용체잖아요. 그 다음 한시대 때는 예서가 그때 또 공용체고, 한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해서가 공용체다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시대부터는 모든 공용체를 이제 붓으로 다 써야 되니까 해서를 먼저 배우라. 그건 맞거든요. 우선 해서를 써야 되니까. 이때만 이 시대 사람들이 전서는 필요 없고, 진나라 때는, 진시황 진나라 때는 전서가 공용체니까, 다른 글씨체가 없었으니까 전서를 썼고, 전서 이전에 뭐 건문도 있고 각건문도 있지만, 그 다음 한시대 와갖고는 이제 예서가 줄을 잃었단 말이죠. 우리가 서예 발달사에 보면요, 이 해서보다가 초서가 먼저 나옵니다. 예서와 초서가 동시대에 나와요. 나오고 뒤에 해서가 이제 5호 16국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나라, 그때부터 이제 해서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진나라 때도 있고. 그래서 초서는 실질적으로 이거 한시대 때 벌써 나와요. 초서가. 예서는 노예들 글씨를 해갖고 예서를 붙인 거예요. 예서가. 전서는 이제 정말 위에 이제 그 권력자들의 글씨 소유물이고, 일반인들은 그때 글씨를 아무도 못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시대 와서 이제 이 전서가 너무 복잡하니까 간략화 시킨 것이 예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8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8분이라는 건 8분 예서일이거든요. 이 8분에 대한 이건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즉, 예서가 팔자처럼 이래 됐다고 해서 그 8분 예서라 그런 설과, 두 번째는 이 전설을 8화를 취해서 예서를 만들었다 해서 8분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이 예서를 또 8화를 체득한 것이 해서라 그러고, 해서에 8화를 체득한 것을 행서라, 이런 지금 주장이 많아요. 저도 이쪽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8분 예서가 따로 있은 거 아니거든요. 전서에서 이제 예서를 넘어오다 보니 예서가 초기 예서는 원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서에서 바로 예서를 넘어오니까 원필 예서 많은데, 후대 갈수록 그다음 방필이 서서히 생긴단 말이에요. 필법에서.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그 중국에서는 일단 글씨 배우는 순서를 해서부터 배우라고 나옵니다. 모든 이론 서적에 보면은 광예주 쌍집에도 해서부터 공부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건 이제 필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필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필법을 논하려면은 전서부터 공부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지금은 필사의 목적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술적인 면에서 공부하려면은 전서부터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게 타당합니다. 자, 중국 서예 예술은 예로부터 품격이 다양하고 유파가 분분하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표현한 맛의 글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강직하고 힘찬 글씨를 좋아하며, 어떤 사람은 자유분방한 글씨를 좋아하며, 어떤 사람은 중후하면서 질박한 글씨를 좋아하는 등 다양하다. 이게 맞잖아요. 각자 좋아하는 성격이 틀린단 말이죠. 각자 좋아하는, 그다음에 색상이 우리 뭐 있어도 각자 좋아하는 색상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맞는 성격에 맞는 법첩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취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첩을 선택하는 대상도 획일성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지도하는 선생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법첩을 선택해 주어야 한다. 어떤 학생은 서예가 경직되면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법첩을 선택하여 주고, 글씨가 방종하다면 엄격한 풍조의 법첩을 선택해서 이를 교정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대 구양순의 서예 품격은 필법이 험준하고
강하면서도 엄숙하고 수법은 수려하면서도 활발하니 그것을 선택하여 연습하는 것이 좋다. 안진경의 품격은 기상이 종횡무진하고 단정하면서도 개척적이며 수법은 근엄하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공건은 품격이 발휘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맑고 힘이 있으며 수법은 순박하니 이에 맞는 사람에게 선택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적당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해설을 여기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해설 기준에서 그래요. 중국의 근세에서는 전부 다 우선은 중국 사람들은 해서부터 무조건 배웁니다. 이유 없이. 해서부터 배우는 게 이제 해석인데, 구양수는 여러분 다음에 해설을 공부할 때 제가 처음 그 해설을 공부해 구양수를 썼습니다. 고생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고생을. 이게 구양수는 글씨는 피말립니다. 완전 피를 말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성격이요. 경상도 지방은 구양순을 많이 썼어요. 호남 지방은 거의 안진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각 지역마다 사람 품격도 이래 틀리는구나. 그래서 호남 쪽에 가면 거의 안진경을 많이 씁니다. 행서도 그렇고 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경상도는 거의 구양순을 많이 써요. 구양순을 많이 쓰고 왕이진을 많이 쓰고.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 배울 때 구양순을 배웠거든요. 애를 먹었어요. 제가 피를 말리는 이 구양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좀 덜렁덜렁 하는 사람은 구양순을 배우는 게 좋고, 좀 빡빡한 사람은 안진경 배우면 좋고, 그 다음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유공구를 배우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자 성격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 아니고 반대되는 것을 찾아서 그걸 융화시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학자는 구양순의 글씨를 배워야만 핵을 곱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은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는 소심한 사람이 구양순의 글씨를 배우면 배울수록 평직되지 아니하며 발전성은 더욱 없어진다. 자유분방한 사람은 엄격한 구양순의 법칙을 선택하고 소심한 사람은 활발한 안진경의 법칙을 선택하여 글씨를 배우면 더 나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요금 전에 그 얘기예요. 그 성격이 곧은 사람이, 곧고 올곧은 사람이 구양수의 글씨 배우면은 더 글씨가 경직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도 안진경 글씨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성격의 사람은 구양수님처럼 법이 엄격한 그 법칙을 선택하면은 그것이 더 나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보고 나는 좀 성격이 좀 곧다, 이런 사람들은 해설을 쓸 때는 안진경 글씨를 쓰는 게 좋고, 나는 좀 덜렁거리는 편이다, 이때는 구양수에 쓰는 걸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초학자가 법첩을 선택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법첩이 글씨를 처음 배우는데 과연 적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첩은 어느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며 또한 비첩의 결구가 단정하고 부서의 움직임이 또렷한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또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갔냐, 그지?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래서 법첩 선택할 줄 모른다,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첩 만약에 이제 그 종류가 3가지, 4가지 있다. 3가지, 4가지 딱 펼쳐놓고 이렇게 뒷짐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거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한번 쳐다보고 또 한번 쳐다보다 보면은 본인이 마음 가는 것이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생겨요. 그럼 이거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올인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어릴 때 가을 추수하고 나면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벼농사, 벼 다 비고 나면은, 그게 나라 이삭 주우러 다녔잖아요. 저는 어릴 때 다녔어요. 삶는 거 아니고, 재미로. 그러면 이제 추수 다 하고 난 뒤에 주봤던 요만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남농사 지은 뒤에 배삭을 온 논바닥 헤매도 쌀 한 대 만들기 어렵다. 저는 주장이 그래요.
그러려니 처음부터 한마디라도 지가 농사 지으면은 그런 쌀 한 가마는 먹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무조건 이 책 저 책 쓰지 말고 한 책이라도 파면은 그래서 양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보 이제 20대부터 뭐 아니면 10대부터 공부한 것 같으면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온갖 다 쓰라 그러면 쓰라 그러는데 나이 50 넘어갖고 글 배운다 이러면은 저는 무조건 법칙 하나밖에 안 그럽니다. 뭐 해서 하나, 전사 하나, 예서 하나, 행사 하나 그거 갖고 축을 하다 보면은 저는 어떤 또 비유를 하냐면요. 노래를 못 부르는, 즉 말해서 타고난 음성이 없어도 자기 좋아하는 노래 하나 골라서 한 몇 년 연습하면 18번이 되거든요.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는 잡을 수가 있어요. 음성은 타고난 어쩔 수 없잖아요. 없는데 열심히 하니 그것도 노래가 되더라니까요.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한 개라도 축으로 하면요. 그 터여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그 참선하고 이제 그 연불 고기 두 개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 연불하는 스님들, 참선하는 스님 다 자기가 옳다 그럽니다. 왜? 자기가 좋거든. 근데 참선하는 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 긴 걸 전부 다 암송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암송 어떻게 하는지 신기하죠? 하면 몸에 익어요. 명창이 원래 5시간 이상 해야 명창이라 돼요? 완창. 그래, 완창. 그 완창돼야 명창이라던데? 맞지요? 예. 그러니까 5시간 이상 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을 해야 명창의 반영을. 그러면 5시간 동안에 그 가락하고 안에 거의 가사를 하나도 안 잊어먹고 한다는 게 쉬운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몇 수천 번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악기 다루는 사람들 보면은 언제 뭐 도솔미 이거 언제 그 기억합니까? 그냥 손이 지가 다 가는 거지.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늘 공부할 때 악기 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저는 늘 무조건 저 이상은 해야 된다. 저 이상은 해야 가능하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저희도 어릴 때 저거 없었잖아요. 그 뭐 노래방 없었고 뭐는 밴드 마스터 이거 하는 거 하잖아요. 저는 그런 데 가면 넋 읽고 이래 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요, 수천 번을 한대. 그러면 그 곡을 어떻게 다 암기하느냐? 수천 번 안에 다 그냥 이래. 몸이 지가 다 한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참 공부에 많이 적어댔습니다. 자, 안진경의 비첩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다. 만약 처음부터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비첩을 선택하면 배우는데 어려울 것이고 붓을 어떻게 기필하고 행필하며 수필하는지를 동방사카차는 왕희지가 중년에 쓴 것이고, 왕희지를 바꿔주세요. 쓴 것이고, 다보타비는 안정이 44세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안진경 글씨 보면요, 다보타비, 그 다음에 앙글레비, 그거 보면은 글씨가 틀립니다. 글씨가. 세월이 갈수록. 이 두 변을 추구하는 필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해법도 차이가 난다. 동방사카차는 초학자에게는 어려움이 좀 많으며 다보타비는 결구가 단정하고 또한 필법이 정돈되고 뚜렷하여 이러한 비초는 초학자에게 매우 적합하며 비교적 공부하기 쉽다. 근데 이 원래 쓴 양반은 이 동방사카차는 안정이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이 그렇네요. 하문 원문 보이. 근데 동방사카차는 왕희지가 쓴 걸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 아는데. 그제? 왕희지가 맞아요. 왕희지가 쓴 걸로 아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보고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법첩을 선택할 때는 마땅히 진나라 당나라 시대의 해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옛 사람들이 해서의 법은 진나라와 당나라에 있다고 말한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해서는 비교적 높은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필법과 결구를 막론하고 모두 일정한 규칙과 법도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완벽하고 정교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단에서 이미 공론화된 내용이다. 요거 읽어보고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초학자가 위나라 시대에 위비의 법첩을 쓰면 어떠냐고 묻는데
당연히 가능한 일이다. 위비는 홀로 독특한 경지가 있다. 골법이 통달할 뿐만 아니라 결구도 매우 엄숙하고 정돈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용문조상은 결구가 단정하고 빈틈이 없으며 성문명은 풍요롭고 윤택이 나며 웅장하면서도 광활하며 구름을 타고 학같이 춤을 추는 듯하며 흐르는 듯 정지하며 의미와 자태가 기이하면서도 표현한 느낌을 준다. 장흥여 묘지는 필법이 이미 당해에 접근하고 있어 글씨체가 아름다우면서도 가볍지 않아 부기의 운강한 필요를 느끼게 한다. 위비는 서예의 복으로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아름답기 그지없다고 할 수 있다. 선택의 요구는 전자와 같으므로 장황히 설명하지 않겠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 양반의 의견에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옛날에 또 다른 저기를 보면은요, 우리 법첩의 선택은 당 이전 일입니다. 당 이전.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느냐면요, 저는 그 밀가루를 많이 저거 합니다. 밀가루. 이 밀가루 갖고 만드는 음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라면도 만들고 뭐 찐빵도 만들고 호떡도 만들고 온갖 걸 밀가루만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만약에 밀가루 갖고 막 여기 뭐 찐빵 만들고 국수 만들고 뭐 라면 만들고 뭐 아니 뭐 호떡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든다 가정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배울 때 막 국수 요것만 갖고 배운다면 국수 이외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양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국수 말고 그 뭐 국수도 뭐 칼국수 뭐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배우지 말고 밀가루를 배우라. 저는 이 얘기거든요. 이 밀가루가 당 이전이다 이 말이죠. 당 이전. 그럼 당 이전은 뭡니까? 이제 수나라, 위나라. 그 앞으로 가면 뭐 진, 뭐 그다음에 당, 한, 뭐 한나라, 그 뭐 진나라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첩 선택할 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항시 당 이전 법첩을 기준 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 이전. 당나라는 실질적으로 이제 해서가 가장 꼽혔거든요. 당 4대가가 구양순, 안진경, 저수량, 아까 유공건이거든요. 유공건인데, 그러면은, 구양순 해설은 너무 경직되고, 안진경 해설은 푸만하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유공건에는 파리하고, 저수량은 더 파리합니다. 더 파리하거든요. 그 중국 장안에 가면은, 대안탑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안탑, 소안탑이 있는데, 대안탑 그 문 앞에 가면은 저수량이 쓴 안탑 선교서가 있습니다. 안탑 선교서 있는데, 저수량의 글씨는 너무 파리해요. 유공건의 글보다 더 파리합니다. 파리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가늘단 얘기죠. 예. 아주 가늘단 얘기죠. 그래서, 당 이전을 법첩을 삼아 공부를 해야, 나름대로, 뭐, 얻을 게 있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밀가루를 배워야, 뭐, 찐빵 만들, 호떡 만들, 각자 배울, 그, 모든, 뭐, 호떡을 만들 수가 있는데, 찐빵 하나 배워갖고는 거기서 나타낼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법칙을 선택할 때 당 이전을 무조건 법칙을 선택한다. 그래서 해설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서 끝나 해설 들어갈 때, 제하나면 저는 구양순 안진경 법칙은 저는 건하고 싶지를 않아요. 위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요거 이제 위가 이제 5호 16국부터거든요. 5호 16국부터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까지인데, 이때 고대 양나라 글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거 많고. 그래서 여기 제가 뒤에 보면은 그 용문 20품을 왜 제가 하나하나 다 이걸 제가 한자 이거 하나하나 찾아친다고 애를 묵었는데요. 용문 20품 용문 석굴에 있습니다. 낙양에 있는데 제가 여기 중국에 그 3대 석굴이 있거든요. 도낭 석굴하고 용문, 그 다음에 대동 석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대동석구는 2번 가봤고 용문석구를 1번 갔고 여기 도낭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중국 뚫리면 무조건 도낭부터 가려고 그럽니다. 가려고 그러는데 대동석구는 불교의 불상의 얘기가 주고 용문석굴에 가면은요 여기 이제 용문 20품이 여기 나옵니다. 용문석굴에 가면은 그렇게 불상그래 많이 크진 않아요. 작은데 그다음에 굴도 그래 안 커요. 안 큰데 여기 용문 20품이 나와요. 여기 이제 용문 20품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불상 뭡니까 거기에다 빗을 새겨놨는데 글자는 안 큽니다. 근데 글씨가 전부 해서입니다. 해서인데 글 다 좋아요. 다 좋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다음에 혹시나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라고 적어놨거든요. 여기서 뭐 손초생 조상기라든지 시평공 조상기, 우글 조상기, 그 다음에 제가 정장류 조상기도 좋고 비구법생 조상기도 좋고, 양대한 조상기도 좋고, 야, 좋은 거 많아요. 요거.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성문명도 이게 부귀시대 글씨고, 그 다음에 장흥의 묘지는 해서인데, 그거는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러분들 해설을, 법초를 할 때는 부귀시대 때, 위나라 때 법첩을, 선정해서 공부하는 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고 해서만큼은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장맹용비 여기 성문명 예 많습니다. 많아요. 예. 하여튼 이래저래 보면 하여튼 공부할 게 좀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고 만약에 안진경을 공부하고 싶다면은 앙글레비 쓰지 마시고 이 다보토피가 더 좋아요. 오히려. 다부토뼈도 괜찮고, 그건 글자가 너무 작고. 근데 구양순 만약에 쓸 것 같으면은 부귀시대 글씨가 훨씬 좋습니다. 공부하기가. 그래, 구양순은 부귀시대 글씨를 배워갖고 자기 책을 만들었거든요. 부귀시대 글씨를 보고. 구양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다가 비석을 보고 하도 좋아서 손을 따라 썼는데 이틀 하루 꼬박 쏘고 밤도 모르고 따라 썼대요. 썼는데 보니까 일단은 여기 보니까 손에 여기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글씨를 따라 쓰고 있더래요. 부귀시대가. 그래서 하도 구양순 글 좋습니다. 기가 막히는데 배우는 데는 저는 처음 가고 싶지 않아요. 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것도 몰라도 정말 피 말립니다. 그대로 따라 쓰려면은. 그래서 해설을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선택할 때 용문 20품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도 괜찮고 부귀시대 그를 그 다음에 그 정희합의도 참 좋습니다. 정희합의도 좋고 여기 있는 성문명도 좋고 그 다음에 참보잡이 좋고 찬용암비 좋고 찬용암비 적어 넣어보세요. 찬용암비 참보잡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문명 그 다음에 장맹용비 그 다음에 정희합이 정희합입니다. 정희합이 그 다음에 다보탑비도 괜찮아요. 이거. 안징이 다보탑비 다음에 제가 올 때는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다 청해 오겠습니다. 여기 하려다가 너무 복잡해서 안 해왔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걸 전부 다 하나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그것을 이제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용암비 글 정말 좋습니다. 글 좋고 장맹용비, 성문명, 정희합의. 그리고 본인이 일단 법첩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돼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해서 지금부터 이제 법첩을 하나하나 이제 그 본인이 한번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법첩에 그러니까 비첩이 어떻게 이 비석은 언제 세워졌고 누가
글 쓴 자는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옵니다. 그 서자는 어떤 비석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씩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이제 해서 법첩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좋고. 잡부잡이가 행성입니까? 예습입니까? 해서와 예서 중간이 어떤 사람은 예서라고 어떤 사람은 해서라고. 그런데 글씨 그리 재미는 없어. 재미는 좀 특이해서 그래. 이렇고 성문명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용문 20품 중에서 용문 20품. 용문 20품도 괜찮고. 그게 생각이 하나 안 나네. 하여튼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묘지명이 참 글 좋은 거 많습니다. 묘지명이 많은데 왜 묘지명이 좋으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 조조가 그 비석 금지령을 세웠습니다. 비석 세우는 것을 너무 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좀 묘지석을 요만한 여기에다가 그래 전부 다 그 뭐 무덤 속에 다 같이 넣은 거예요. 그 매장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묘지석을 이제 쇠가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거기 뒤에 발굴되니까 글 뭐 하나 그 풍화작용이 없어지나 깨끗하거든요. 묘지명이 정말 하여튼 보면 좋은 거 정말 많아요. 많은데 그런 거 하나 해도 괜찮고요. 묘지명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정말 괜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래 마음에 드는 걸 우선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본인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법적인 잘 보인다고 하지 마시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좀 써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해서는 이제 각자 선택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